안녕하세요. 뉴스 한상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주목해야 할 주요 뉴스를 한 상에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전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등 총 3가지로 각각의 혐의가 모두 중대한 범죄에 해당해 높은 형량이 요구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검찰은 김건희 전 여사가 기업인으로부터 고가의 사치품을 반복적으로 제공받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가 조작 혐의의 경우 일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파장도 컸고 형량 산정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 규모도 상당합니다. 검찰은 20억 원대 벌금 그리고 9억 원대 몰수를 요청했습니다. 몰수는 불법적으로 얻은 이득을 다시 국가가 환수하는 절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이 단순한 개인피리 사건을 넘어 정치적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향후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게 전개될지 국민들이 크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작년에 발생했던 계엄 사태가 1주년을 맞으면서 국회가 이례적으로 다크투어를 진행했습니다. 다크투어란 역사적으로 비극적이거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장소를 돌아보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투어를 말합니다. 이번 투어에는 시민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당시 헬기가 착륙했던 국회 잔디밭, 계엄군이 배치됐던 검문 지점, 그리고 군 병력 이동 경로 등 사건의 핵심 현장을 하나하나 걸으며 당시의 긴장감과 혼란을 되짚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 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어에 참여한 시민들도 1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다시 느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행사 자체가 정치적 의미가 큰데요. 이는 계엄 사태가 단순히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터닝포인트로 기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공식적으로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엄 사태 당시 시민들의 저항과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려는 노력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기념하자는 취지입니다.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에서 국민이 없었다면 민주주의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통합과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기념일 제정이 단순 정치적 행위를 넘어 국민적 정체성과 민주주의 의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위협받을 수 있고 또 이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교육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일각에서는 특정 사건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해석을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계엄 사태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여러 제도적 조치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사회적 분열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힘으로 되살아났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적 불신이 여전히 크다, 사건 이후 국민 사이의 갈등이 더 깊어졌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계엄 사태가 남긴 심리적 충격과 불신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법적 절차와 제도적 개혁만으로는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적 상처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권력 견제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이 다시 크게 부각됐습니다. 정치 시스템이 더 투명하고 견고해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계엄 사태 1주년을 맞은 이번 시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재 상태를 다시 점검하는 중요한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최근 12만 대가 넘는 가정용과 상가용 CCTV가 해킹당한 사건에서 경찰이 주범 4명을 검거했습니다. 해커들은 보안이 취약한 기기들의 초기 비밀번호를 이용해 원격으로 접근한 뒤 영상을 빼내 불법 유통에 사용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문제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규모의 충격입니다. 12만 대는 단순히 숫자가 큰 수준이 아니라 전국 곳곳의 일상 공간이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보안 의식 부족입니다. CCTV뿐 아니라 집안의 스마트 기기 대부분이 기본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쉽게 해킹될 수 있습니다. 경찰도 기기 보안 업데이트와 비밀번호 변경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물 인터넷 기기가 빠르게 늘어나는 시대일수록 가정 내 보안 관리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도 관련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한상은 앞으로도 꼭 알아야 할 뉴스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